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오네요. 여러분 새해모에 많은 일 잘 정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또 새해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앞두면 항상 많은 경제 전망들이 나옵니다.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 정말 얼마나 침체될 거냐, 물가는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죠.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생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외생 변수라는 것은 경제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외생 변수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당연히 외생 변수죠. 누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또 경제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지 않아요? 푸틴 정권이 만들어낸 전쟁이죠. 그런데 이런 외생 변수가 하나 크게 발생하면은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또 이 외생 변수는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기대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 이 외생 변수를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평가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외생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 19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모든 인류의 희망이죠. 곧 휴전이 되고 종결될 것이다. 빠르면 올겨울, 또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는 휴전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를 가장 압박하고 있는 제일 큰 외생 변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 그게 아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도 그렇고 강대국이 개입되면은 전쟁이 쉽게 안 끝나더라. 수년간 지속될 거다. 이거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외생 변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는 요즘 보니까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선전하고 있더라. 어쩌면 러시아가 패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어쩌면은 우크라이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은 글로벌 경제로서는 어쩌면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패전한다면은 러시아가 그냥 조용히 물러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것이죠. 핵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경제에 타격을 준 다른 형태의 큰 외생 변수가 또 등장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나리오가 모두 다 가장 중요한 외생 변수로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외생 변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경제 공급망이 지금 다 붕괴되고 경색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중국 경제의 경색이죠. 중국은 세계 소비재 생산 공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전 세계에 많은 소비재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원료는 물론 다른 여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중국이 코비드 19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정책 때문에 완전히 봉쇄됐죠. 그런데 이 외생 변수는 내년에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개방하고 이제는 치료제도
소매상에서 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던 특히 공급망 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외생변수 하나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이 외생변수가 개선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크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촉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중국의 공급망 경쟁으로 인한 부품,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공급 쪽의 요인이 훨씬 큽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풀렸던 자금 때문에 초과 수요가 있고 보복 수요가 있고 이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만은 더 큰 원인은 공급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경제 전망을 받아들일 때 두 외생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평가하셔야 되고, 이 두 외생 변수가 지금 현재보다 완전히 달라진다면은 세계의 경제 전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외생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외생 변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한 외생 변수인데, 그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죠. 세계의 패권을 두고서 중국과 미국이 사사건건 모든 산업에서 대립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중국과 교역이 많고 미국하고도 거래 관계가 많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 있어서도 중국 편에 서야 될지 미국 편에 서야 될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서로 개선되고 과거처럼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보호무역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도 역시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의 외생 변수를 평가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코비드 조금씩 개선될 거다. 미중 갈등 앞으로 지속될 거다. 이런 대체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의해야 볼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꼭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뭐 몇 % 성장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관점에서 이 외생 변수들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외생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데자뷰다, 또 등장한다. 코로나로 우리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어디서 큰 또 하나의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또 하나의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외생 변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역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년의 경제를 전망할 때는, 내년의 경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는 이 글로벌 관점에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좀 더 빨리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